24년 9월 고1 모의고사 마지막 질문 4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이렇게 돼 있죠? 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 from A to B, from, 여러분 이거 보여야 돼. from elite to a mas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엘리트에서 대중교육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교육 시스템 형태로, 그렇죠? 대중체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 말이야.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중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걸 거고, 대중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걸 거고, 자, 이건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B가 지칭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따로따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A는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B는 대중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in Europe and the USA,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decades. 여러분, 요게 지금 decade가 10년인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수십 년이 되겠죠, 요거 S 꼭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거 수십 년 안에 발생했습니다.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increased rates of participants. 자, 이게 증가된 참여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참여율이 뭔가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참여율 자체가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increased를 쓰는데 이상이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참여율이 증가되는 게 발생이 됐대. 자,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어가 좀 불분명하죠. 뭐가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이 됐느냐면 여러분 mass system, mass education system, 즉 대중교육 시스템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장 정리를 하면 대중교육 시스템의 참여율 증가, 요 정도 정리해보면 될 수 있겠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중교육 시스템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자, between 2000년 and 2014년,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rate of participants in higher education, 자, higher education의 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이 참여율이 almost doubled. 자, 19%에서 34%로 거의 2배 돼 있어요. 그렇죠? 더블도 돼 있네요. 역시 from A to B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끊어서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에서 34%로 거의 더블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among the members of the education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자, typically 18 to 23 이렇게 돼 있죠. 18살에서 23살 사이에서의 뭔가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연령대 그룹 범주 이렇게 돼. 안에서의 인구수, 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뭔가 되게 복잡한 단어들이 잔뜩 쓰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인구의 멤버들 사이에 전 세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멤버나, 그렇죠? 그 다음에 population이나, 어차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다단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좀 이상해. 이 글을 쓰는 영어권 사용자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바꾸면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population을 해석하지 말고 참여하는 멤버, 사람들이 늘었어. 그렇죠? 뭐에?
자, 18살서부터 23살 사이 내에서, 그쵸? 뭔가 이 스쿨 리빙 에이지 카테고리니까 이거를 졸업 연령 범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졸업 연령 범주에 참여를 하는 인원이 2배나 돼 있더라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네, 그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었더라. 자,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더블이 동사고 주어가 누군가요? rate of participants가 주어겠네요. 여러분 조금 더 써서 고등교육 참여율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구간 내에서 2배가 됐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구간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18살에서 23살 사이에 학교를 떠나는 연령대 범주 안에, 그쵸? 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2배 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등교육이니까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고등교육은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즉,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이 2배 정도 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4년, 이 15년 사이에. 알았죠? 여러분, 요거 내용일치로 충분히 물어볼 만해. 졸업하는 인원들 중에서 2배가 늘은 거야. 졸업하는 인원들 중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이 19% 정도였는데 이게 34%로 15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지? 자,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자, 이러한 고등교육의 이런 극적인 확대가 had been marked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자, 뭔가 학생들 인구 집단, 좀 더 다양한 학생들 인구 집단으로, 그쵸? 인구 집단으로 이렇게 뭔가 특징지어진대. 그쵸? 또 또 뭘로? marked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딱 언급되어지냐면 이 by 이하로 언급이 되어진다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by에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한번 가보고 문장을 구분을 해보죠. 자, 고등교육의 이러한 극적인 확대가 여러분요, has been marked, 특징 지어졌어요. 눈여겨볼 만해요. 그렇죠? 뭐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by 뒤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wider range, 그러니까 광범위한 of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등교육의 다양한 범주의 기관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은 그냥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봅시다. 해석상 그냥 묶어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브를 무조건 다 살리면 안 돼. 적당하다면 여러분 이렇게 뭉개면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wide range of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명사 오브 명사가 돼 있는데 얘네 둘이 소유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적당히 뭉개면서 우리나라식 형태로 그냥 쭉 순서대로 배열해 갖고 해석하는 형태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더 다양한 학생들 인구 집단, 학생 인구 집단에 의해서니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극적인 고등교육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과 다양한 인구 집단의 학생들로 이 고등교육의 확대를 특징 지을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쓰여서 있지만 내용은 결국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고등교육이 확대가 됐는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도 확대가 됐고 이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도 옛날이랑 다르게 매우 다양해졌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Changes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are associated. 자, 여러분 일단 change랑 거리가 너무 멀어. 얘가 지금 주어의 핵이잖아. 이게 핵심 주어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가 한 덩어리 주어란 말이죠. 엘리트 교육 시스템에서 대중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인데 변화가 복수형이니까 아가 쓰였죠. 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 변화는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 변화는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네, political needs. 자, 정치적인 필요성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정치적 필요성은 또 뭘 위한 정치적 필요성이냐?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자, 뭔가 이 경제를 위한 전문화된 노동력,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거에 의해서 변화가 주도되었더라. 아, 그럼 이 변화는 얘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변화는 요 친구랑 연관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네, 뭔가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노동력 집단들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고등교육 시스템, 대중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야. In theory,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should diminish the role of examination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initiating approach to assessment which block lifelong learning. 이건 아닌 것 같죠? 블락이. 그렇죠? 블락이 아닌 것 같아요. 뭘 막기는. 고등교육으로의 확대는 평생교육으로의 시장 아닌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니네요. 옆에 보니까. 그렇죠? unable 정도가 들어가시면 딱 좋고. 그렇죠? 가능케 하다. 그러니까 make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렇죠? unable 가능케 하다도 좋고요. make도 좋고요. 뭔가 블럭 계통만 아니면 돼요. 뭔가를 막다, prevent 이런 계통만 아니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뭔가 가능케 하다라는 뜻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assessment for learning and focus on feedback for development. 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의도하고 조금 생각과는 좀 다른 글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고등교육의 확대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니까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가, 그렇죠? 이게 이만큼이 주어지. should diminish. 얘들아, 줄인데 이게 주어잖아요. 이런 고등교육의 확대가 줄인데요. 시험의 역할을 줄인답니다. 그렇죠? 자, 시험의 역할을 줄인답니다. 시험의 역할을 줄인데요. 뭘 줄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험의 역할을 줄이느냐?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 학생의 컨트롤, 통제와 selection, 선발에서 시험의 중요성을 줄인답니다. 여러분, 시험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글에 따르면 initiating approach. 자, 요게 뭘로 어떠한 접근으로 시작이 됐느냐 하면 to assessment. 어떠한 평가에 대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자, 어떠한 평가냐 하면 which,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make 혹은 enable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랬죠? 자,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주는, 그렇죠?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주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이 됐대. 이런 거를 가능케 해주는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이 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assessment for learning and focus on feedback for development 하면서 여러분 이 평가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써놨는데, 자, assessment 어떤 평가냐면 for learning 학습을 위한, 그리고
focus on a feedback for a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는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 여러분 뭔가가 바뀌고 있더라 이 말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요, 길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저 옆에 한글 뜻 먼저 봐보세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평생교육을 가능케 하는 평가로의 접근 방법. 그쵸? 이 평가로의 접근 방법, 즉 학습을 위한 평가와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을 시작을 하면서 학생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 부분을 지워버리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은 지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걸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줘요.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주는 평가로의 접근 방법. 그쵸? 학생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서의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해석이 좀 되게 애매해. 알았죠? 해석이 좀 애매하니까 여러분 저 해석을 가지고서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고 문장이 두 개인 것처럼 따로따로 해석을 하세요. 알았죠? 자, 이론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그죠? 노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줄일 건데 어느 분야에서 줄이냐면 학생의 선발과 통제라는 범위 안에서 시험 자체가 갖고 있었던 역할이 줄어들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접근법을 뭘로 시작할 거냐 하면 to assessment, 어떠한 평가로 시작을 할 건데 그 평가가 뭐냐? which enable make lifelong assessment. 자, 평생 학습을 가능케 해주는 접근 방식인 거죠. 그렇죠? 평생 교육을 가능케 해주는 평가로의 접근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콤마 끝나고 ing 나오면 이걸 분사구문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색칠하느라고 쉼표가 없어졌지만 이렇게 콤마를 찍고 ing가 나오면 그냥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주어를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시험의 역할을 줄이고 그리고 고등교육의 확대가 뭘 시작하냐면 어떠한 접근법을 시작을 하는데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할 거야.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lifelong learning. 네. 자, lifelong learning을 가능케 해주는 평가야. 그럼 이때 우리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궁금하잖아요. lifelong learning을 가능케 해주는 저 평가는 뭔 평가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쩌라라락 달려 나오는 거죠. 학습을 위한 평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냐? 학생의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평가.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 평생 학습을 가능케 해줄 거고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옆에 해석을 읽었을 때 바로 안 와닿습니다. 해석을 바로 읽으면 지금 딱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고등교육이 확대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시험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을 통제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험의 역할이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확대는 뭘 시작해요? 네, 접근을 시작해요. 그럼 그 접근은 뭐에 대한 접근이냐면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하는데 그 평가가 어떤 거냐?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주고요. 그쵸? 평생교육을 가능케 해줘요. 그래서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인가 해서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이 평가는 학습과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 평가래. 평가에 대한 설명이 따로 들러붙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저 까만 선의 이동에 따라서 문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igher education의 확장이 시험의 역할을 줄여주고 학생을 선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의 역할을 줄이고, 그리고 고등교육의 확장이 뭘 시작하냐면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하는데, 이 평가가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거든. 그러면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평가는 어떤 평가여야 돼? 학습과, 그러니까 발달을 위해서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고요. 뭔가 학습을 위한 평가의 평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그냥 보시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이게 뭐 앞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동격이고 뭐 분사구문이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해석할 때 적용하는 거 아니야. 콤마 찍고 ing, 그러면 콤마를 and로 보고 ing는 그냥 뭐뭐 하다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이동 순서 잘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에 맞춰서 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를 넘어가시면 뒤에는 쉬워요. In reality, 실제로 자, social political changes, 자, 사회 정치적인 변화, to expand higher education, 자, 고등교육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정치적 변화는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자, 고등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 안에 존재하는 이 평가에 대한 뭐를 지금 확장을 시키냐면 모순의 field, 장을 셋업, 형성해 왔더라, 이 말이야. 자, 현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회정치적 변화가 고등교육을 확장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주는 거야? contradiction field, 즉 모순의 장을 마련해 주더라, 이 말이야. 그쵸? 그래서 사회정치적인 변화가 고등교육을 확장했고, 이게 다시 뭘 만들어요? 모순의 장을 형성하더라, 이 말이죠. 모순의 장을 형성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모순이 발생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엘리트 교육에서 여러분 일반 대중교육으로 넘어왔습니다. 엘리트 고등교육에서 대중고등교육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올 때 사회정치적인 변화가 수반이 됐고, 사회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그 해당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더 뭐가 돼요? 모순의 장이 마련이 되더래. 모순의 장이 펼쳐지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모순의 장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 얘기를 했으니 저게 뭔지 설명이 이제 등장을 하겠지. 자,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sufficient approaches to assessment. 자, such as examinations and multiple choice quiz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and feedback. 자, 여러분요, 아까 고등교육을 대중 형태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대중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랬는데 평가는 즉 누구에게나 맞는 교육을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 사람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평가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야. 대중고등교육은 효율적인 평가법을 필요로 해. 그러면 이 효율적인 평가법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가면 엄청 자주 보는 퀴즈, 그냥 쪽지 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에 반영되는 쪽지 시험인 거야.
자, 요런 쪽지 시험 같은 것들, 그쵸? 요런 애들이, 자, 여러분요, with minimalist, 최소한, impersonal, 비개인적이고, or standardized feedback, 그리고 뭐랑 돼 있냐면, 여러분, 규격화된 피드백과 함께 이러한 평가가 진행이 되더라, 이거야. such as는 여러분, 오로지 뭐예요? such as는? 이 평가에 대한 예시예요. 평가의 예시이므로 양쪽 콤마라서 여러분 지우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 여러분 어세스먼트하고 관련된 말이 바로 이거죠. with minimalist, impersonal, standardized feedback.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평가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효과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이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고 여러분한테 최대치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하는 학생이요, 여러분 진짜 세넷을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못 해준단 말이야. 선생님이 30명 40명에 달하는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하고 하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는 피드백은 최소치일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 그쵸? 자, 그 다음에 impersonal, 비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비인간적이라기보다는 옆에 나와 있는 대로 비개인적이라는 게 좀 좋겠죠, 그렇죠? 비개인적이야.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비개인적. 그러니까 여러분 반 전체 평가도 반영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반에서, 네, 여러분 그냥 중간 가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반 분위기가 중간 가는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중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가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비개인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딱 좋을 것 같고, standardized feedback. 야,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드백을 해주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해줄 순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피드백들은 개인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너는 요번에 두세 개만 더 맞춰서 3등급 한번 가보자. 너는 맨날 쉬운 거를 틀리니까 쉬운 거를 요번에 좀 맞춰보자. 너는 어려운 걸 아예 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려운 거 좀 한번 맞춰보자. 그치? 그리고 뭐 너는 아주 잘하니까 너는 요번에는 하나도 안 틀리고 전교 1등 한번 다시 노려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야, 우리 이 상태로 가면,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문대도 못 가. 전문대에서도 너 싫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 그거는 면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요번에는 최소한 20점 30점은 넘어가 볼까?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가는 피드백은 어쩔 수가 없죠. 학교에서 가는 피드백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대학 교육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시니까 고등학생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피드백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요게 학생들이요,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피드백보다는 성적에 좀 더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causing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러한 미니멀하고 임퍼스널하고 규격화된 피드백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효율성만 강조되는 평가가 학생들이 성적에 더욱 매달리도록 만들더라. 피드백보다는. 그렇죠? 왜냐면 성적이 높으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적이 높으면 어때? 여러분이 착하고 성실하고 그걸 잘 몰라. 하지만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 성적이 높으면 뭘로 봐? 야, 이 지겹고 재미없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어? 그럼 넌 성실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대가리 없는 거를 여태껏 머리를 숙이고 앉아갖고 공부를 했어? 그럼 너는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겠구나. 넌 착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평가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높아야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죠. 이게 매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성적에 매달리도록 만들죠. 자, 이거랑 반대로 엘리트 교육은 그게 아니래. 그렇겠지, 그죠? 자, 엘리트 교육은 여러분 한 과에 막 40명 50명 여러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반에 몇 분 계시죠? 한 30명? 한 40명? 요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30명, 40명한테 신경을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인원수만큼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개개인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내가 왜 그랬잖아. 우리 수업 오래 다니시는 친구, 뭐 하다못해 제 민서가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민서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를 하루에 엄마랑 아빠 보는 시간보다 나랑 있는 시간이 더 길어. 그러면 얘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 얘는 학습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석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수학 문제 풀으면 이런 걸 틀리더라. 얘는 과목이 얘가 약하고 이게 강해. 과목 안에서도 요 파트는 잘하고 요 파트는 잘 못해. 수학 같은 경우도 얘는 도형은 정말 쥐약이야. 얘는 도형 나오면 얘는 그냥 던져야 돼. 도형 못 풀어. 이거 안 돼. 근데 뭔가 이렇게 함수 방정식 이런 것도 쎄.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엘리트 교육이 여러분 이게 좀 강하죠. 왜냐면 몇 명 안 데리고 하니까 선생님들이랑 교수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 몇 명을 좀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 in the past, 과거의 엘리트 시스템에서는 학생들 수가 적었기 때문에 allowed for closer relationship, 뭐를 허용해 주냐면 가까운 closer relationship, 근데 친밀한 관계를 허용을 해주는 거죠. 누구랑?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맞고 이러는 거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근데 우리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맞았어.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자, 요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formative feedback인데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요렇게 끊어봅시다. 여러분 뭐예요? with 목적어 자 동형사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학교식 표현대로라면 분사 이게 나왔지? 그럼 여러분 뭐야? with 부대구문이네. 그지? 목적어가 동형사 한 채로 이런 뜻이겠네. 다시 말해요. 형성적인 피드백이 shaping the mind. 자, 여러분 마음을 형성하고요. 그쵸? academic skill. 뭔가 academic skill. 그러니까 여러분 학업 기술도 형성하고요.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학생들 자질, 성격도 형성해 가면서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좀 더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줬더라 말이 되겠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내용 보시면 이 형성적 피드백이 저 뒤에 걸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쉐이핑이 들어가야 돼. 쉐입드 아니야 얘들아. 이거 쉐입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 솔직히 이거 여러분 이거 allow를 allowing으로 바꿔갖고 내버리면 여러분 이 동사가 없어서 얘도 안 돼요. 저 allow 써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 맨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쵸?
수십 년 동안 이 대중교육 시스템의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래서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무려 이 고등교육 과정에 대중교육 시스템을 적용을 한 사례가 19%에서 34%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야.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턱대고 2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을 할 때 전 세계에 걸쳐서 19%에서 34%로 대학 진학하는 애들의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더라. 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이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이 대중교육 시스템화 된 건 뭐 때문이다?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정치적 필요성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징을 가져요? 아주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을 갖게 되고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고등교육을 막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평가를 하려다 보니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시험의 역할, 학생을 선별하고 통제한다라는 점에서 시험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어. 감소시킬 것이야. 그렇죠? 통제에 있어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치? 이론적으로는 원래라면 이렇게 고등교육을 막 하면 이런 게 감소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위한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전달해주고 요런 게 순환이 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을 보장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사회 정치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을 확대해놨더니 엉뚱하게 모순회장이 벌어지더래. 그죠? 그럼 모순회장이 벌어진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되라 학생들이 시험에 더 매달리게 생겼어. 왜냐하면 학생들은 일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니멀하게, 그 다음에 비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표준화된 피드백을 전달해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성적이 높아야 된다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되라 뭐가 발생이 된 거야? 모순이 발생이 된 거야. 모순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되려 엘리트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 이거야. 엘리트 체제에서는 좀 더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관계도 좀 더 긴밀했고요. 이 사이에서 좀 형성적인 피드백이 왔다 갔다 했어. 여기서 형성적 피드백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본 거야. 이러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됐어요? 학생들의 마음, 교육기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학업 태도, 성격 막 이런 것들까지 모두 형성을 시켜주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왔다 갔다 한 거지. 되라 교육과정으로 이 대중교육으로 넘어갔더니 저걸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모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거 제가 아까는 이게 여러분 이게 저 문장 해석이 아주 복잡해서 별도로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이 should diminish를 잘 보셔야 됩니다. 즉 감소가 시켰어야 되는 거야. 감소됐어야 하는 거야. 알았죠? 감소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냥.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시험의 중요성이 감소됐어야 됐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벌어져서 되라 시험에 더 매달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게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한 방에 딱 읽고 바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해석이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도 좀 있으니까요. 옆에 해석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글을 앞에서부터 차분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contradiction이라는 주어 표현이 왜 등장했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